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보아도 행복하고 이상적이다 싶은 결혼 생활을 10년간 이어오다가 단 하나의 사건으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된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은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제 인생에 이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한 번씩은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참 어이없기도 하고 쓴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을 했고 귀금속 디자이너로 제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바로 붙어 있는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으론 제품 디자이너 1명, 쇼핑몰 전담 직원 1명, 그리고 사무 격리 및 잡무를 담당해주는 직원 1명이 있어요. 그중 격리 및 잡무를 담당해주는 직원은 저희 신우입니다. 신우는 2년제 대학 졸업 후 회사 여러 곳을 전전했는데 하나같이 반년도 못 다니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이 너무 적다,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상사들이 너무 별로다, 남들이 보기에 너무 하찮아 보인다 등등 퇴사 이유도 가지각색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곳은 위치가 너무 공장 같은 데 있다며 분위기가 칙칙해서 다니기 싫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취업 자리에 적응을 못하는 신우 때문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쇼핑몰에 취업을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일 자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뿐더러 신우 담당 업무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또 귀금속을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사무실도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보이는 게 많이 중요한 신우도 만족하며 다녔죠. 무엇보다 대표인 제가 본인의 올케이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더 편한 것도 있을 테고요. 신우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일 수입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남편도 그 회사에 다녔거든요. 원래는 다른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가 너무 불안정해서 월급을 밀릴 때도 많았던 영세한 회사였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 5년 정도 뒤에 그 회사를 그만뒀고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였죠. 저희 아버지 회사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버는 수입은 괜찮은 편이라서 남편도 몹시 만족하며 다녔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신우는 제 밑에서 일하는 거였다 보니 아는 지인은 우스갯소리로 너네 식구들이 시댁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냐고도 하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결혼했으니 다 같은 가족이기도 했고 기왕이면 남보다 가족끼리 일자리 마련해주고 도와주면 좋잖아요. 남편도 나름 저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줬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남편이 기특해서 나중에는 회사를 물려줄 생각까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그런 걸 고마워했고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가정적이고 다정한 편이기도 했고 연애 때부터 저한테 잘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늘 저를 많이 위해주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결혼 10년 차 다 되어 가는 데다 아이까지 키우는 보통 부부들은 서로가 그냥 친구나 동거인 같은 느낌도 든다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연인처럼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기념일도 절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해주었고 꼭 기념일이 아니어도 꽃다발을 갑자기 선물해주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등등 서프라이즈도 잘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잡힌 물고기한테 밥 안 준다고 우스갯소리하는 남자들도 많다는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연애 때보다 결혼하고 나니 더 저한테 헌신적으로 잘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제 친구들은 너네 남편은 최수종이냐 션이냐 하면서 부럽다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아들처럼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아빠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워낙 어른들에게 잘하고 싹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성격을 저희 부모님도 참 좋게 보셨고요.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한테 맞춰주다 보니 싸울 일도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화내는 일도 잘 없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여보, 나는 여보 성격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떤 게? 화를 잘 안 내잖아. 보통 아무리 성격 좋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자기가 나한테 화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설령 자기랑 나랑 싸울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그냥 나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내가 맞다고 하고 그러잖아. 그 말에 남편은 웃더라고요. 여보, 여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바득바득 이겨서 뭐해. 그런다고 나한테 뭐가 남는다고. 자기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화도 별로 안 나는 거지. 아, 닭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사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로 화하고 웃으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좋아. 굳이 왜 내가 잘났네, 네가 틀렸네 하면서 얼굴 붉히고 살겠어. 나는 그건 어리석다고 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닭살이라며 장난을 쳤지만 그래도 마음으론 참 고마웠습니다. 저런 인품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 내 남편이라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주변에선 저희 부부를 모두 부러워했고 저 역시도 저희 같은 부부를 인코 부부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죠. 아니, 행복하다고 저 혼자서 완벽하게 착각하며 살았던 결혼 생활일지도 모르겠네요. 둘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가족이라던 남편의 감춰두었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던 건 참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좀 일찍 퇴근을 한 날이었어요. 딸애랑 백화점에서 쇼핑을 좀 하기로 해서 일찍 퇴근을 했던 거죠. 하교하는 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고 소풍을 맞이해 옷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원래는 백화점에서 저녁도 먹고 오려고 했는데 딸이 제가 해주는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일찍 왔어요. 그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딸이 갑자기 아빠 차도 저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 차가 주차장에 대여져 있고 남편은 그 안에서 내리지 않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 차가 들어온 건 못 본 듯 했습니다. 딸이랑 저랑 아빠한테 몰래 가서 놀래켜 주자며 살금살금 차 뒤쪽으로 다가갔죠. 가서 창문을 똑똑 두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딸과 제가 차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차문을 확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차 뒤에 서 있는 저와 딸을 보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너무 놀랐고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들고 있던 폰까지 거의 던질 듯이 떨어뜨릴 정도였죠. 그 폰은 날아가서 제 발밑 근처로 왔고요. 남편이 너무 놀라니 저도 황당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놀라? 우리가 더 놀랐어. 아니, 갑자기 왜 차 뒤에 서 있어? 언제부터 서 있었어? 남편은 좀 심할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반응이 너무 웃겼습니다. 뒤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방금 이리로 온 거야. 나 오늘 혜민이랑 백화점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래, 알아. 밥도 먹고 온다고. 밥은 안 먹고 그냥 왔어. 근데 주차장 오다 보니까 당신 차가 보이길래 이리로 온 건데. 당신은 뭘 그렇게 놀라? 폰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하면서 저는 웃으면서 몸을 숙여 제 발 근처까지 날아온 폰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세게 떨어뜨렸던지 폰 액정 중 가장자리 부분이 살짝 이가 나가듯이 액정 파손이 있었습니다. 심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폰을 줍자마자 남편이 시겁하는 얼굴로 제 손에 들린 폰을 확 뺏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차피 줄 건데 제 손에 확 낚아채 가길래 저도 당황했죠. 아, 폰은 안 깨졌지? 뭐 그 정도면 다행이지. 거의 폰을 던지는 수준이던데. 근데 당신 은근히 새가슴이다. 뭐 잘못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놀라. 잘못은 무슨.
나 원래 깜짝깜짝 잘 놀라잖아.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랑 혜민이가 서 있으니까 놀란 거지. 하면서 남편은 폰을 뒷주머니에 대강 쑤셔 넣더라고요. 참나. 어쨌든 올라가자. 그때 딸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차에서 뭘 갖고 가야 된다고 했고요. 저는 그럼 먼저 올라간다고 하고 딸을 데리고 급하게 승강기 쪽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좀 이따 올라온다고 했고요. 그 일은 엄청 사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놀랐던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평소에 감정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심하게 놀라거나 몹시 슬퍼하거나 하는 등 감정에 요동치는 모습을 흔히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놀라고 많이 당황하는 모습이기에 좀 의아했던 거죠. 꼭 죄짓다가 걸린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게 좀 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폰 끝부분이 깨져서 어쩌나 저러다가 액정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녁에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TV를 볼 때였습니다. 남편의 폰으로 전화가 울렸어요. 아, 아버님이네. 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그렇게 조금 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길어질 것 같았는지 자리를 옮겨 창가 쪽을 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딸이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러는 겁니다. 어? 이상하네. 아빠 폰에 아까 그 크로미 스티커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통화한다고 창가 쪽에 서 있어서 딸의 말을 못 들었고 저는 들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어봤어요. 무슨 스티커? 아까 아빠 폰에 조그만 크로미 스티커 붙어 있었잖아. 크로미? 너 좋아하는 그 캐릭터? 어, 그게 아빠 폰에 붙어 있었다고? 응, 아까 아빠 폰 떨어뜨렸을 때 내가 봤거든. 손톱만한 크로미 스티커 붙어 있었는데. 아까 제 발치에 떨어졌던 남편 폰에서 다른 작은 스티커를 봤다는 겁니다. 네가 붙인 거야? 아니야. 나 아빠 폰에 그런 거 붙인 적 없어. 그리고 지금은 없던데? 그래? 저는 딸의 말에 대답은 해주면서도 크게 대수롭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뭔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딸이 붙여놓은 게 아닌 이상 남편 폰에 그런 유아들이 좋아하는 스티커가 왜 붙어 있겠나요? 그렇게 남편은 통화를 끝내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빠야? 뭘 하셔? 아, 일 얘기지 뭐. 남편은 그러면서 소파 팔걸이에 폰을 올리다 놓았는데 저도 무심코 그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까 남편이 너무 세게 떨어뜨려서 분명 가장자리 부분 액정 유리가 이가 나가듯 조그마한 파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남편 폰은 그런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폰을 가만히 들어서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파손이 없었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끝부분이 유리가 깨졌었는데? 불과 두어 시간 전에 액정 끝이 깨져 있었는데 지금 폰은 멀쩡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황당한 기분으로 폰을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왜 그래? 내 폰 들고. 어? 아니, 자기 폰 말이야. 하고 물어보려다가 저는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그때 옆에 있던 딸이 다시 물어봤죠. 아빠, 근데 아까 그 크로미 스티커 어딨어요? 뗐어요? 어? 뭔 스티커? 아빠 폰에 있던 거요. 아까 폰 뒤에 붙어 있었잖아요. 손톱만한 거. 나 그거 좋아하는 건데. 그런데 그 말에 남편이 몹시 당황하는 겁니다. 어? 아빠 폰에 스티커? 네. 아니야. 아빠 폰에 그런 거 없는데.
있었는데 아까. 무슨 소리야? 이것 봐, 없잖아. 아빠가 그런 걸 왜 붙이고 다니냐?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혜민이 네가 잘못 본 거겠지. 네가 붙인 거 아니면 아빠 폰에 그런 게 왜 있겠어. 하면서 어색하게 웃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딸도 그냥 어리둥절해하고 말았죠.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액정이 깨지고 딸의 말로는 스티커가 있었다는데 지금의 남편 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폰 기종도 같고 케이스마저 똑같은데 아까 차에서 들고 있던 폰하고는 지금의 이 폰이 좀 다른 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날 저는 결혼 생활 도중 처음으로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컨폰을 쓰면서 바람을 피거나 딴짓을 하는 남자들도 간혹 있다는데 설마 내 남편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피곤하다며 일찍 잠이 들었고 저는 제 속에서 거듭되는 의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남편 차키를 챙겨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에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남편을 의심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뭔가가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은 해봐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차에 올라타서 이곳저곳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브 박스도 열어보고 좌석 사이사이도 확인을 했죠. 뒷자리까지 가서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좌석에 붙어있는 주머니도 확인해보고 심지어 바닥까지 한번 쓸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름 구석구석 다 찾아본 거죠. 하지만 세컨폰 같은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괜히 오버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남편을 의심했구나 멋쩍은 생각마저 들었죠. 그렇게 차문을 닫고 그냥 가려는데 문득 트렁크를 안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올라갈까 하다가 이왕 확인하는 거 트렁크까지 확인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트렁크를 열어보니 간단한 세차 도구가 있었고 별다를 건 없어 보였어요. 그래, 세컨폰은 무슨 하면서 그렇게 다시 닫으려는데 뭔가가 제 눈에 확 밟히더라고요. 남편은 세차 도구를 동그란 접이식 박스에 담아두었는데요. 그 박스 안에 주머니 같은 게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세차용품 같지는 않았죠. 저는 손을 뻗어 그걸 만져보는데 네모나고 단단한 것이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액정 끝에 파손이 있는 저와 딸이 아까 전에 봤던 그 또 다른 폰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남편에게 진짜 세컨폰이 있었던 겁니다. 설마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남편에게 진짜 세컨폰이 있었다니 그 짧은 순간 사이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길래 기종도 똑같고 케이스까지 똑같은 폰을 하나 더 숨겨두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폰을 다급하게 켜봤는데 심지어 액정 화면까지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찍은 벚꽃 사진이었는데 그걸 그 폰에도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패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남편이 주로 쓰는 패턴이 어떤 건지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해봤더니 폰이 열리더군요. 제가 그 폰을 열었던 건 마치 제 결혼 생활에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행복하다고 믿었던, 아니 착각했던 제 결혼 생활을 뿌리채 흔들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차 뒷자리에 올라타 그 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보통 세컨폰을 쓴다면 내연 상대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내연 상대길래 세컨폰까지 쓰면서 만나고 작정하고 나를 속였을까?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싶었어요. 그렇게 찾아보니 통화 목록에서 남편이 연락을 주로 하는 건 미주라는 여자였습니다. 주로 그 여자와의 연락이 많았고 가끔 남편 친구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미주라고 저장명이 되어 있었던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 여자랑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통화를 했었더군요. 그 사실을 보고 저는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여자와 했던 그 통화들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니까요. 심지어 그 통화 내역이 끝도 없는 것이 꽤나 오랫동안 이 여자랑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 2년 된 사이도 아니고 더 오래된 것 같았죠. 저는 이번엔 카톡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또다시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 여자가 단순한 내연녀였다면 그래도 용서할 순 없었겠지만 그 정도로 충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결혼 생활 도중 몰래 바람을 피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그 대화와 수많은 사진들을 봤는데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는 딸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딸애랑 나이마저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주체 안 될 정도로 손이 떨려오고 과호흡까지 왔습니다. 내연녀가 아니라 아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딸까지 있었던 거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게 정말 남편의 짓인가 믿을 수가 없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과호흡이 와서 저는 차에서 뛰쳐나와 밖에서 호흡을 진정했어요. 그 와중에도 손발은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호흡을 진정시킨 후 다시 차로 돌아와 그 대화 내용들을 봤습니다. 남편과 미주라는 그 여자 사이의 딸 이름은 수연인 듯 했고 남편과 그 여자는 카톡으로 주로 그 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수연이가 보고 싶어 한다. 이번 주에는 언제 올 수 있느냐. 다음에 오면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찜 해놓겠다 등등 일상적인 부부가 나눌 법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관계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저희 남편도 그 여자에게 수연이 사진 보내봐라, 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잘했고요. 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었고 은밀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여자가 속옷을 새로 샀네 어쩌네 그러면 남편도 자기가 보러 가야겠다느니 그러고 있고 또 그 여자가 생활비 모자란다고 하면 남편이 좀 더 보내주겠다 좀 아껴 써라 그런 소리도 잘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 생활비까지 주고 있었구나. 이 둘은 거의 부부나 다름없이 살아왔구나 싶은데 정말 까무러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 남편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나 TV에서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겁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이라고 해도 뻔하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게다가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본인 필요한 돈 빼고는 다 저한테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여자한테 생활비까지 줬나 싶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 이상으로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게 정말 많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김에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도 보게 되었어요. 많지는 않았고 세컨폰의 존재를 아는 몇몇 친구들과는 이 폰으로도 가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 폰은 마치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양 남편은 마음껏 본인 진심으로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았던 본심 말이죠. 가장 충격인 건 저희 가족에 대한 뒷담화였습니다. 장인이랑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는 일인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영감쟁이가 까탈스러워서 일할 때마다 비위 맞춰주기 힘들다느니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느니 저희 아빠 욕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아빠 앞에서 그렇게 잘하던 남편의 모습을 알기에 너무 충격이었죠. 심지어 저희 아빠가 어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나왔는데요. 남편은 장인이 회사에 안 오니 내 세상 같고 너무 좋다며 그냥 이대로 영영 안 와서 내가 회사 먹었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킥킥거리면서요. 이 모든 게 정말 내가 아는 남편이 떠들어댄 게 맞나 싶은 경악스러운 내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대화 속의 남편은 너무나도 치졸하고 교활하고 사악했기에 제가 아는 남편과 괴리감이 엄청났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는데
그 충격과 배신감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회사 오갈 데 없어서 빌빌거리던 걸 저희 아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일 가르쳐주고 이사 직함 주고 심지어 월급도 엄청 줬습니다. 나중에는 물려주실 생각까지 있으셨고요. 그랬는데 이 인간은 저희 아빠더러 일하기 까탈스럽고 짜증나는 노인네라며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차 안에서 있었던 그 몇 시간 동안 10년간의 저희 결혼 생활은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이런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내 앞에선 그렇게 철저하게 숨기고 속이고 감추고 살았던 건지, 우리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이랑 다를 바 없이 생각한다며 늘 감사하다고 말했던 남편 놈은 뒤돌아서선 저희 부모님에게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욕도 있었어요. 그 내연 여인 미주는 고분고분하고 착한데 저는 너무 기도 세고 할 말 다 해서 한 번씩 지친답니다. 집 좀 잘 산다고 콧대도 높고 매번 이벤트 해주고 비 맞춰주기 피곤하다는 소리도 했어요. 누가 해달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랑꾼인 척 해놓고 뒤에 와선 피곤하네 어쩌네. 게다가 저더러 치맛바람도 너무 세다고 애 학원을 몇 개를 보내냐는 욕도 해놨더라고요. 제 앞에선 저보고 현명하고 야무진 엄마라느니 일하면서 아이도 잘 돌보고 1등 엄마라느니 입에 발린 소리 해놓고 뒤에 와선 지 친구한테 저를 욕하고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그 여자는 추켜 세우면서요. 게다가 또 다른 자식인 수연이라는 애에 대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느니 불쌍하다느니 수연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느니 어쩌느니 눈물에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도 결혼이 참 큰 의미였는데 그 결혼 생활이 사실은 모두 기만과 배신으로 얼룩진 나날이었으니까요. 저는 몇 시간이나 울고 괴로워하다가 새벽에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저는 그대로 기절하듯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남편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죠.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안 추웠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면상을 보는데 싸대기를 날리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누웠어요. 그 일을 겪고 저는 심한 몸살을 겪었습니다. 출근도 못했고 일어나지도 못한 채 며칠을 끙끙 앓았죠. 누워있으면서 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밖에 안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죽 싸오고 병원 가자 그러고 앞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다정한 남편인 척을 하는데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냥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 그러고 무시했죠. 누워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할 건데 철저하게 다 돌려받고 탈탈 털어서 끝내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몸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이혼과 위자료 소송도 가능했지만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그 꼬라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세컨폰에서 알아낸 여자의 집 주소를 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남편 몰래 차로 내려가 남편의 세컨폰으로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들을 확인했죠. 남편은 그 주 목요일에 집에 잠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는 종종 시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잘 그랬습니다. 역시나 그 주 목요일에도 저에게는 그 핑계를 대며 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시부모님 혼자 만나러 간다고 잘 그랬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것마저도 남편에게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시부모님 뵈러 가는 것도 저 안 데리고 가고 본인 혼자 가서 뵙고 온다고 하니까요. 저보고는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고요. 그런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남편 놈은 여지껏 저한테 거짓말하고 그 여자네 집에 갔던 겁니다. 남편이 시댁 갔다 왔다가 밥 먹고 늦게 온다고 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장 저희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전에 언니에게 모든 얘기를 다 했고 언니도 열받아서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뭐든 도와줄 테니 말만 하라고 하길래
전화해서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는 형부까지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면서요. 저는 저희 아빠로부터 남편이 퇴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마자 곧장 그 여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기분이 정말 착잡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의 내연녀와 또 다른 딸이 있는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은 말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그 여자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준비한 것처럼 형부가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안에선 어떤 여자가 누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부가 아랫집에서 왔는데 집에 물이 좀 새는 것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 물이 샌다고요? 하면서 급하게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그 문을 확 열어 제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안으로 밀고 들어가니 그 여자도 놀라서 소리를 막 질렀죠. 누구냐고요. 저는 그 여자 말 무시하고 집 안으로 쳐들어가 보니 남편 놈은 자기 집인 양 소파에 런닝 차림으로 누워있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는 겁니다. 야, 박윤석. 여보, 저요, 형님까지. 저는 그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가족 사진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집은 내연녀와 몰래 낳은 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저는 황당해서 남편과 그 여자를 쳐다보니 그 여자는 그제야 제가 누군지 알았는지 굳은 얼굴로 아이를 조용히 방에다 들여보내더라고요. 방으로 어리둥절해하며 들어가는 그 아이를 보는데 저희 아이와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더더욱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희 언니도 그 꼬라지를 보고 꺽꺽 넘어갔죠. 제부, 미쳤어? 이렇게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했다고? 제정신이야? 게다가 애까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릴 속인 거야? 진짜 미쳤네. 언니는 그러면서 폰을 꺼내 동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 집도 찍고 그 여자도 남편도 다 찍었죠. 그 여자도 놀라서 그만하라면서 얼굴을 가리고 남편도 얼굴을 가리며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부가 제지를 했습니다. 아, 그만 좀 찍으세요.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멀거니 서 있는 저한테 빌더라고요. 여보, 혜민 엄마, 저기 일단 나가서 얘기를 좀.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연거푸 여러 대를 때렸어요. 남편도 처음엔 그냥 맞다가 나중엔 그만 때리라고 아프다고 펄쩍 뛰면서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한다고? 미쳤냐고 정말. 그 와중에 그 여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저기요, 집에 애도 있는데 나가서 얘기하시죠. 여기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겁니다. 하면서 경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뻔뻔해서 웃음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싸대기도 날렸습니다. 경찰 불러. 상간녀 주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도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죠. 그 여자도 죽기 살기로 제 머리 당겼고 저 역시도 머리채 다 뽑아놓을 심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순식간에 엉겨붙어 싸움이 났는데 저희 언니하고 형부하고 달려들어서 겨우 떼놓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욕도 안 나오네. 남의 남편이랑 바람나서 두 집 살림한 년이 뭐가 어째? 경찰? 여기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까? 그 말에 그 여자 노려보며 그러더라고요. 바람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먼저였거든? 뭐? 네 남편 원래 나랑 살던 남자라고. 뺏긴 게 누군데? 저게 뭔 말인가 싶어서 황망해서 남편을 보니 남편 죽을 상인 얼굴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겁해 보이던지요. 뭔 개소리야. 당신이 직접 말해봐. 저 여자가 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말 안 해. 그래, 말하지 마. 나는 바로 이혼할 거니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세컨폰까지 써가면서 전현이랑 살고 싶었나 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2년 집에서 같이 살아. 저는 그냥 나오기엔 열받아서 그 집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 여자도 소리는 지르는데 어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그 집에서 나왔고 언니와 형부도 같이 쫓아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려는데 남편도 러닝 차림으로 급하게 달려나와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싸대기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리고 더 할 얘기 없다고, 영원히 집에 올 필요 없다고 하고 올라탔습니다. 집에 가서 언니랑 형부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긴 말 할 것 없고 바로 이혼할 거니까 네 짐 싸서 그년 집으로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데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희 언니와 형부가 어떻게 된 건지 거짓말하지 말고 자초지종 설명해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거짓말하지 말고 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요. 결국 남편도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랑 만나기 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동거도 좀 했었대요. 그 여자는 결혼까지도 원했는데 남편은 부담스러워서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랑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저랑 사귀고 있는 당시 연락이 왔었대요. 그 여자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래저래 형편도 어렵고 남편을 많이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안쓰러워서 몇 번 연락을 받아주다가 저 몰래 한 번씩 만나기까지 했답니다. 마음 없어서 헤어졌대 놓고 뒤늦게 그게 왜 안쓰러웠는지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리고 저랑 연애할 때부터 이미 저를 속였던 거였습니다. 하여튼 저도 만나면서 그 여자도 몰래 만났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그 여자랑의 관계를 끊지 않고 만남을 몰래 가져왔답니다. 남편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여자가 자꾸 연락이 오고 불쌍한 척을 하니까 끊어내기가 힘들었대요.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많이 기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헤어진 거라고 하고요. 어쨌든 남편은 그 여자랑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 여자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아차 싶어서 미안하지만 수술해달라고 부탁했고 수술비도 줬답니다. 그 여자도 처음엔 알았다고 했다는데 나중에 갑자기 잠적을 했대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갑자기 다시 연락을 했답니다. 남편 몰래 애도 낳았고 혼자서 힘들게 키우고 살더라는 거죠. 남편은 자기도 곤란했지만 본인 애라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네요. 그래서 초반에는 생활비 지원해주고 좀 도와줬대요. 그러던 게 결국 이날 이때까지 이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한테 진실된 적이 없었구나. 처음부터 여태까지 나를 계속 속여왔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연애 때부터 그 여자랑 몰래 만나면서 저를 속였던 거니까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그렇게 마음 쓰일 정도면 그냥 제가 아니라 그 여자랑 결혼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그 여자가 좋고 신경도 쓰이고 마음도 가는데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차버리고 저랑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알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나하고 왜 결혼했느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는 불쌍한 것 뿐이고 저는 사랑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속여왔구나 싶고요. 내가 그 세컨폰으로 남편의 진짜 진심이 뭔지 다 알게 됐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저를 속이려 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아 그렇구나 진짜 사랑한 건 나였구나 하겠나요? 이게 사람을 진짜 끝까지 바보 천치로 하나 싶어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언니랑 형부한테 잠시만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 남편 차에 있는 그 세컨폰 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편 머리통에다가 그 폰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 폰 맞고 아파서 바닥을 구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폭력 좀 작작 쓰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내가 진짜 우습게 보이니? 그 폰에 진짜 네 진심은 다 들어있더만. 나 그거 다 봤어. 뭐? 그 여자는 불쌍한 것뿐이고 나는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오히려 너는 그 여자한테 절절 죽더만. 그 여자가 돈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결혼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마음은 쓰이디? 나한테는 받아먹을 거 많아 보이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은 그년한테 갔어.
남편은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세컨폰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도 따지면서도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었죠.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남편한테는 조용히 짐 챙겨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혼할 거고 당연히 위자료 소송도 걸 거다.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우리 아빠 회사에서도 나가고 네 동생도 내일부터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그 여자는 당장이라도 끊어내겠다며 제 다리 붙잡고 빌었지만 저는 다시는 그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 진짜 미안하면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리고 질척거리는 거 형부가 거의 쫓아내다시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계속 울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언니가 저희에 하교시켜서 언니 집에 데리고 가 있을 정도였어요.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구나. 가장 사랑했던 남편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구나. 그날 밤새도록 처절하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근데 원래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간다는 말처럼 감정의 바닥을 치니 다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꺼이꺼이 죽을 듯이 울다가 또 몇 시간 동안은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배가 고프더라고요. 이 와중에 배는 고프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니 차라리 홀가분하고 마음도 한결 개운해졌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 정신이 맑아졌다고나 할까요? 그래, 세상 무너진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펴서 뒤통수 맞은 여자가 세상에 나 혼자만도 아니다. 더 기막힌 일, 말도 안 되는 일 겪은 사람도 수도 없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쓰레기 같은 남편놈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자. 마음 꿋꿋하게 먹고 잘못된 건 바로잡자. 그렇게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본격적인 이혼 소송과 더불어 위자료 소송도 준비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하루아침에 아버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죠. 저희 아빠도 사회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엄청나신 것 같았습니다. 전화해서 쌍욕 퍼붓고 내 딸하고 바로 끝내라고 고함 지르셨죠. 그렇게 아버지 회사에서 남편의 자리를 정리하는 와중에 남편이 몰래 회사 돈을 챙겨 빼돌렸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 몰래 야금야금 돈을 빼돌려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아마 그런 돈으로 그 여자 생활비도 주고 그랬겠죠. 남편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거라 그거 수습할 새도 없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회사 돈을 야금야금 잘도 빼돌렸더군요. 저희 아빠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횡령으로 바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자리도 못 잡고 빌빌거리는 거 사위라고 저희 아빠가 자리 주고 일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거겠죠. 그렇게 아빠는 남편을 정리하고 저는 신우에게도 바로 통보했습니다. 나 너네 오빠랑 이혼한다. 너네 오빠가 두 집 살림했다. 내일부터 사무실 나오지 말라고요. 그 일은 바로 시부모님 귀로 들어갔고 시부모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진짜 이혼할 거냐고 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라고 하시면서요. 단순 바람도 아니고 두 집 살림에 혜민이랑 비슷한 또래의 딸까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주겠느냐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 여전히 못 잊고 있다고 차라리 그 여자를 새 며느리로 들이셔라 그랬죠. 어머님은 그 여자 집 어디냐고 하셔서 그 집도 친절히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신우까지 그 집 달려가서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도 잘못했지만 자기 아들도 잘못했는데 화풀이는 그 여자한테만 하는 모양이었죠. 이러든 저러든 제 알바는 아니라서 냅뒀지만요. 나중에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와서 다 얘기하면서 속 시원하냐 어쩌냐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저를 더 원망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속은 피해자일 뿐인데 그 여자는 제가 자기 남자를 뺏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멍청하고 가짜나서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말하기 싫다고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해줬습니다. 네 처지가 싫다고 결혼 못한다고 내뺀 인간이 내 남편이다. 그걸 알면서도 그 남자 애까지 낳고 생활비 받고 살아가는 네 처지도 어지간히 불쌍하다. 내가 갖다 버렸으니 네가 잘 주워다가 데리고 살아라. 네가 숨어 살면서까지 갖고 싶었던 남자니까 어디 잘 데리고 살아라 해줬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한테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고소권 때문에 아버지한테 와서 합의해달라 빌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사위가 아니라 아들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절대 선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횡령 금액 반환과 더불어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려서 당장 수입도 없는데 벌금에 횡령 금액 반환에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될 판이었죠. 결국 시댁 집까지도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그래도 애아빠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원망하시기도 하던데 저는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정적으로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돈 몇 푼 내는 게 그렇게 아쉽고 안타까운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의 관계는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법적인 관계를 떠나 저희 아이에게서 아빠의 자리를 지우는 일이다 보니 쉬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들었고 저도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은 지금도 있고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이 모든 건 결국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우연히 딸애와 제가 남편의 폰을 보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처럼 결국 남편의 그 이중생활은 언젠가는 저에게 들켰을 것이고 결국 이런 파국 역시 한 번은 닥쳤어야 될 일이었으니까요.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 끝을 냈으니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이에게도 아빠의 빈자리를 더 많이 채워주려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며 뒤늦게 너무 후회한다느니 어쩌느니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 여자도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 오랜 기간 저를 속이면서까지 보살피고 마음 쓰던 여자인데 이제 와서 꼴보기 싫다며 원망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토록 가볍고 비열한 인간이었구나 새삼 깨달으며 아, 저게 저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더더욱 후회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평생 본인이 잃은 게 뭔지,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계속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살길 바래요. 저는 더욱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지낼 거고요. 지금도 그때 그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떠올리면 심장이 아릿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